네, 자, 이어서 종목 토크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정미란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좀 제넥신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얘기를 좀 네.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네. 제약 바이오 때문에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맞아요. 분들도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있으실 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이슈를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낙폭이 좀 많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 좀 제넥신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고 또 최근에 이제 하락은 또 무엇 때문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좀 최신 업데이트된 부분과 또 파이프라인 좀 네.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풀어가 볼게요. 일단 제넥신도 면역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원래 제넥신이 코로나 이전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매드팩토를 준비해 왔는데 그 어떤 연장성상이라도 볼 수 있는 면역 항암제 단점 같은 부분이 어떤 일부 암에만 좀 효과가 굉장히 좋고 기타 암엔 또 효과가 안 좋은데 그 부분이 결국 면역 체계에 대한 이제 부족함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후에 좀 안내를 해드릴 T세포 관련된 이제 T세포가 우리 몸속의 면역 군대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걸 대량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과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넥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그 어떤 바이오 벤처보다도 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아마 한 10년, 20년 후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제넥신에서 개발한 그런 신약 물질을 투여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게 혁신적 이제 항체 융합, 그러니까 항체를 이용한 이제 그런 기술력입니다. 그 플랫폼 자체가 하이브리드 FC라고 우리 항체가 Y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바디를 FC라고 부르거든요. 이 바디에 이제 이 항체 우리 몸에 항체 항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왔을 때 뭐 항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항체가 맞서 싸운다 어떤 그 견디는 힘이라고 하면 과거에 화학 물질은 인공적으로 어떤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명령을 했다라고 하면 항체는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마디로 보다 내 몸에 부작용이 적고 내 몸 자체에서 항체를 좀 형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뭐 효과는 더 높지만 또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기술의 어떤 결정체가 하이브리드 FC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넥신이 좀 추구하는 바 자체가 바이오 베터라고 바이오 시밀러는 은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이오 베터가 슈퍼 바이오 시밀러라고도 하는데 바이오 시밀러 자체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한마디로 카피하기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뭐 비슷한 약품 이 자체의 어떤 특허권이 완료가 돼서 우리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 바이오 베터 사업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 보다 좋은 효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베터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대비해서 한 70%라고 하면 바이오 베터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받을 정도로 그 안정성이 좀 감증이 된 그런 사업 분야이죠. 바이오 베터라는 개념은 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시밀러랑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넥신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가장 핵심은 또 이제 하이브리드 FC라고 저는 먼저 얘기를 드리고 것 같고 이제 하이브리드 FC를 기술을 기반으로 이후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FC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속에 있는 항체가 IgG4를 융합을 해서 생물학적인 이제 단백질 이제 서열만을 사람의 단백질 서열만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면역 유발 소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또 이제 좀 롱 액팅, 그러니까 반감기가 좀 적으면서 실제로 제넥신에서 개발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 관련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관련된 이제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매일 이제 투약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거의 뭐 한 2주에서 4주 만에 한 번 정도 맞으면 되는 거의 어떻게 보면 혁신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게 이 하이브리드 FC 기술 자체가 우선은 이제 단백질, 이게 바이오 시장, 이게 의약품 시장에서도 화학 쪽이 있다라고 하면 좀 차세대 시장으로 부각되는 게 이제 바이오 이 단백질 신약 시장인데 거기에서 어떤 선두주자적인 역할을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FC 기술로
만든 이제 의약품들의 장점이 이 체내에 이제 주사제로 보통 이제 투약을 하는데 체내에 천천히 퍼지면서 체내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약효를 계속 내고 있다는 거죠. 가장 흔하게 그 경구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우리가 화학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화학약품의 단점은 간편은 할 수 있지만 위산을 통해서 모두 소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매일매일 먹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산 때문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주사제를 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그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통해서 이 하이브리드가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랑 이제 가솔린 자동차 뭐 두 개 다 쓰는 네.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잖아요. 동일해요. 이제 Y 형태로 밑에가 이 바디 FC라고 하면 항체라고 하면 양쪽에 내가 원하는 약물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약을 투약을 하면서 두 가지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공학의 복합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 동력이 뭐 최근에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제넥신의 이제 창업주들이 이제 포스텍에서 1999년에 바이오 벤처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시고 현재까지 이제 성장세를 올려왔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좀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쪽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그 이전부터 이 하이브리드 FC라는 좀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암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 그 내분비계 질환, 면역계 개토 이 질환들의 공통점이 결국에 우리 내 몸 안에 면역력 세포에 대한 이제 컨트롤 그리고 헬퍼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세대 혁신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FC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이제 좀 주목을 받고 과거에 주목을 받고 아마 최근에 제넥신의 이제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제 8월 정도까지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GXI7이라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이제 면역 항암제로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T 세포라고 면역력 관련 세포거든요. 그래서 T 세포가 그래도 알아두시면 좀 재미있으면서 좋은 게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림프구 안에 많은 T 세포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헬퍼 T 세포, 뭐 세포 독성 T 세포, 뭐 조절 T 세포 등등등이 있는데 이들 간에 각각 역할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 T 세포 군대들이 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조절 T 세포가 어떤 애들 조절을 해서 이렇게 너무 면역력이 과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좋은 아이들인데 과다하면 뭐든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몸에서 과다해지면 그게 바로 뭐 알러지성, 네. 뭐 면역력 질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가장 정상적인 범위로 조절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GXI7 이제 단백질 신약으로서 우리로는 이제 하이로킨 7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로도 실제 뭐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결과 발표 후에 이제 사용도 쭉 하고 있으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로서 좀 더 먼저 앞선두로 된 어떤 임상 결과들을 많이 되어 있고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저는 좀 제넥신의 어떤 성장 가치로서 핵심 파이프라인이 될 것 같은 게 이 GXI7 같은 경우에는 뭐 TF세포 증식과 뭐 기능 강화 유도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제 키트루다와 함께 면역 관문 이제 그 병용 이제 사용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종양이라든지 피부암, 췌장암 이제 키트로다가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이 이후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암, 피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트로다가 전혀 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GXI7과 함께 병용 사용을 하면서 이 반응성 자체가 거의 15% 이상을 보이고 있고 이 임상 결과 발표를 좀 보이고 있는 네. 부분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제 또 이제 키트로다와 자궁경부암 쪽 백신으로 GX1A가 있습니다. 이제 DNA 백신이라고 DNA 자체를 좀 그 구조를 변경을 해서 만든 체내보다 친화적인 그런 약물인데요. 뭐 임상 기술 이전은 이미 뭐
이제 진행을 좀 약간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되면서 아마 올해 하반기 또는 이제 내년쯤에 기술 이전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양성 자궁 경부암 환자의 이제 특이 면역 반응 부분을 좀 캐치를 해서 만들어낸 백신입니다. 키투르다와 함께 병용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성이 이전에 단독 사용했을 때 12.2%에서 병용 사용으로 거의 23% 정도로 올렸거든요.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라 네. 아마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성장성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임상 2상이 끝나고 유럽 임상도 시작이 되면서 임상 3상 발표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까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GX 1882에 대한 이제 파이프라인도 본격적인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좀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기도 한 GX 19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GX19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이제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이용한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과거에 치료제에서 조금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그런 루머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걸리면은 무슨 암 치료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언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항암 치료를 화학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최근에 바뀐 게 면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적인 내 몸 안의 면역력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를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T세포 반응이, 그러니까 T세포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이라 치료제와 백신에서 모두 이제 이 T세포 관련된 이 면역력 강화를 좀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일반 바이러스와 다르고 막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얘를 당장 얘네들의 연기 서열을 알아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얘가 이 안에서 변형을 해버리면 또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에 이제 면역력 반응을 다르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DNA 백신 이제 보통 기본 뭐 백신들이 우리 몸에 어떤 이제 약하게 그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네. 항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해서 유전적으로 이제 좀 조작을 해서 DNA보다 활성화, 그러니까 항체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GX19. 그래서 아마 이 제넥신 자체에서도 이번 코로나 백신 자체가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어요. 좀 늦게, 뭐 다른 타사에 비해서 네. 좀 다소 늦은 이유가 이들이 이제 좀 지향하는 바 자체가 가장 먼저가 아니라 가장 안정성이 높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아마 이제 제 주변도 그렇지만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바로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GX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영장류 실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이제 그런 결과치를 보였고 이제 최근에도 그렇게 뭐 악재적인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기대치 자체가 좀 보다 가을이 되기 전에 뭔가가 좀 혁신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치에 반해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최근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고 좀 주가 하락을 좀 일으킨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뭐 이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 부분은 있지만 좀 우리 이제 개인이 매도한 것과 반대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월 27일 이후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제넥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소재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임상 결과가 발표하면 할수록 반등의 추이는 있대. 다만 이제 최근에 뭐 대주주 관련된 그런 이슈 나 이제 외부적인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영향 특히나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지분이 많은 바이오 종목의 영향 때문에 네. 처음 신규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지금도 전 나쁘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네. 또 흔들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아직까지 소재는 튼튼하고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차세대 바이오 업체로서의 그런 좀 새로운 섹터 실제 이 전체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 성장성 과 함께 본다고 했을 때도 뭐 추진되는 이제 신사업 자체가 좀 네.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두고 보셔도 좋을 이제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넥신이 표방하는 가치는 퍼스트보다는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은 T세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짧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좀 네. 짧게 말씀드리면 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간다. 국내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1위 업체가 제넥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글로벌에서는 한국이 다소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미국이 61% 차지한 거에 비해서
한국은 0.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제넥신의 이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통한 이런 성장성이 최근 5년에 거의 한 40%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바이오 의약품이 또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주신다고 하면 최근에 그탑 100에 해당되는 이런 기업들의 이제 탑 100 기업을 딱 보면 50% 이상이 바이오 의약품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제 뭐 전체적인 지분이라든지 어떤 이제 선택성이 네. 낮았다고 하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함께 제 1위 기업인 이제 제넥신의 네.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으로 도약하고 있는 제넥신의 성장 동력을 좀 자세하게 공부해 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